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서 이렇게 시승 리뷰로 하는 두 번째 벤츠 차량인데요. 정확하게는 이제 메르세데스 AMG이고요. 모델은 CLA45S 포매틱 플러스입니다. 숨차다. 이름만 언급하는데도 되게 숨차네요. 굉장히 길어요. 어떻게 보면은 A클래스 계열들 중에서는 성능 면에서 가장 끝판왕에 있는 그런 차를 좀 잠시 타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 차는 2000cc의 싱글 터보 엔진, 그런데 이제 트윈 스크롤 터보를 갖고 있는 그 엔진으로 2000cc로는 경이롭게 421마력을 출력을 냅니다. 그리고 이제 AMG 스피드 시프트인데 8단 DCT 변속기, 그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이름에서 보이다시피 포매틱이에요. 포매틱인데 그러니까 상시 사륜구동 모델이죠. 그런데다가 포매틱 플러스라고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 차가 뒷바퀴에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동력을 각각 배분하는 그런 멀티디스크 클러치를 한 세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정확하게는 왼쪽 세트 하나, 오른쪽 세트 하나, 두 개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토크 벡터링도 하고 어떤 이제 뭐 드리프트 모드 같은 것도 구현을 하고 한다는데, 오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가지고 이 차를 한번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주행 모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여기 4시 방향에 있는 요 돌리는 로터리 스위치로 하면 됩니다. 가장 낮은 컴포트 모드부터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가 있고 스포츠 플러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를 더 돌리면요, 레이스 모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의 2 플러스 모델 그 모드까지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 일단은 에코 모드에 해당하는 역할을 이 차에서는 이 CE가 아까 컴포트 모드가 한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가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보통은 아래쪽만 평평한 D컷을 많이 쓰잖아요. 얘는 이 9시 15분 방향도 다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수평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슨 컷이라고 해야 되나? 어퍼컷? 그런 스티어링을 갖고 있고요. 이 스티어링의 이제 12시 방향에는 마치 이제 레이스카에서 여기에만 이렇게 띠를 둘러 놓잖아요. 그런 스티어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름은 이제 다른 메르세데스 모델보다는 다소 작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일단 지금 제 컴포트 모드에서 한번 이 차를 타보면요, 가속 페달에서 조금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엔진이 먼저 좀 힘을 내고, 그러니까는 기어를 바로 낮추지 않고 엔진이 먼저 그 좀 풍부한 토크를 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더 모자란다 싶으면 그때 가서 시프트 다운을 하면서 이 속도를 올려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주행 모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인디비주얼이 있거든요. 인디비주얼에서 좀 어떤 설정을 할 수 있는지를 보려면 여기 톱니바퀴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주행 모드와 변속기, 다이나믹스, 서스펜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따로 눈에 띄지 않는 거는 어떤 사운드와 관련된 조절이 좀 되는 설정이 여기에서 따로 없고요. 뭐 배기음이라든지 아니면 실내에서 뭔가 소리를 내준다든지 그런 것은 이제 주행 모드에 연동이 돼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서스펜션은 이렇게 세 가지 설정이 있네요. 그래서 감쇄력 설정을 세 가지로 할 수가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난 거는요, 지금 주행 모드가 이제 컴포트이고 결코 RPM이 높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앞쪽에서 좀 이렇게 우웅하는 그런 소리가 꽤 낮은 RPM부터 들려오기 시작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보통 우리가 AMG 하면은 8기통의 어떤 박력 이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 상황에 맞게 6기통도 나왔고, 또 이 차 같이 4기통도 한 세대 전에 A45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런 어떤 기통수가 적음으로 인한 그런 핸디캡, 그러니까 음향적인 핸디캡을 좀 만회하려는 그런 설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의 어떤 리스폰스, 그거는 일단 밟자마자 이렇게 쭉 나가는 그런 즉답성은 아니고요. 약간의 지체함이 있습니다. 컴포트 모드여서 그거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자, 이번에 스포츠 모드로 한번 가볼까요? 스포츠 모드. 일단은 속도가 똑같은데 기어부터 낮추네요. 네. 그러니까 이 기어의 변속이 조금 더 패턴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컴포트 모드였을 때보다 이 오른발을 미세하게 각도 조절을 했는데 벌써 기어를 이렇게 뚝 낮추는 그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 스티어링의 무게에서만큼은 좀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컴포트와 스포츠 사이에는 이거는 좀 제가 제자리에서 차를 이 스티어링을 감아보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요거 한번 스포츠 플러스로 바꿔볼까요? 기어가 또 하나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 8단까지니까 같은 속도라도 사용할 기어가 위로 아래로 굉장히 많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게. 그거를 좀 굉장히 잘 활용을 하네요. 그리고 이 낮은 기어에 굉장히 오래 머물러 있는 차이가 확 생깁니다. 아까 스포츠보다도 이게 좀 한층 다르네요.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로 하니까는 이제 서스펜션도 조금 더 단단해졌어요. 레이스로 한번 해볼까요? 레이스. 기어를 컴포트부터 하나씩 할 때마다 기어를 계속 낮추네요. 얘는 이제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어떤 지체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밟자마자 쭉 나가는 그런 가속력이 또 스포츠 플러스와도 한층 좀 다르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점이 재밌네요. 이제 팝콘 터지는 게 있네요. 얘도 여기 따로 운전자가 조절할 수는 없지만 이 레이스 모드에서는 이렇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놓을 때마다 이 팝콘 터지는 게 있고요. 그러면 스포츠 플러스에서도 있는지 한번 볼게요. 스포츠 플러스에서도 있습니다. 딱딱딱 하는 그런 소리가 있네요. 자, 스포츠는 있나 한번 볼게요. 스포츠에서는 이게 나질 않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엑셀에서 발을 뗐을 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팝콘 내는 소리는 스포츠 플러스나 레이스에서만 있도록 해놨네요. 그런 점이 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의 또 재밌는 점은 모양만 이렇게 좀 독특한 게 아니라 마감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알칸타라를 해놨군요. 이렇게 9시 15분 방향의 수평한 그 스포크의 수평한 자리에 거기에는 이렇게 알칸타라를 해놨습니다. 근데 잠깐 제가 그 팝콘 사운드를 들려드리느라고 이렇게 왔다가 다시 컴포트로 오니까 마치 시치미를 뚝 떼는 것처럼 그렇게 좀 젠틀한 그런 세단으로 되돌아왔네요. 제가 신호에 걸려있는 틈을 타가지고 핸들 무게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컴포트에서는 가볍고요. 스포츠를 해볼게요. 스포츠도 가벼워요. 스포츠 플러스. 이거 무게 변화가 없네요. 레이스. 컴포트부터 레이스까지 어떤 거를 하더라도요, 일단 그 스티어링의 무게는 차이가 없네요. 제자리에서 돌려보니까. 그거는 좀 확실히 알겠습니다. 또 여기 이제 계기판하고 모니터의 테마를 좀 바꿀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시스템에 가가지고 클래식하고 스포츠하고 슈퍼 스포츠가 있어요. AMG라서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스포츠 상태고요. 호박색으로 눈금이 이제 그려지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클래식으로 하면은 약간의 그 부팅이 된 다음에 이렇게 파란 바탕으로 그렇게 바뀌죠. 슈퍼 스포츠는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RPM과 이 주행 속도가 그렇게 보여주네요. 슈퍼 스포츠. 이름에 걸맞는지까지는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요 이제 계기판 테마는요, 그 주행 모드하고 연동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행 모드를 따로 바꾸더라도, 운전자가 바꾸더라도 이 계기판 모양은 따로 이제 설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 강제하지 않는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운전자의 선택을. 그리고 이제 주행 모드를 바꿀 때마다 이 아이들링 속도가 좀 달라지는데요. 일단 지금 컴포트 모드는 730rpm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링 속도가. 스포츠로 해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스포츠 플러스로 하면 930으로 띄우고요. 배기 쪽에서도 뭔가 좀 변화가 있어요. 보면은 등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다릅니다. 레이스는 조금 더 올라가네요. 아주 약간.
아닙니다. 스포츠랑 레이스는 똑같네요. 아이들링 속도가. 네,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기어가 이제 8단이나 되다 보니까 이 주행 중에 현재 주행을 몇 단으로 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저 앞에 보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만 속도 숫자 위에 보여서 계기판에서는 안 보이는구나 하고 그렇게 오해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지금은 제가 이제 이 테마를 슈퍼스포츠로 해놨는데요. 이 슈퍼스포츠에서 이렇게 타코미터가 보이는 화면에 꼭 같이 이 주행 중인 기어 단수를 보입니다. 그럼 다른 이제 스포츠로 테마를 바꿔보면요, 거기에서도 이 우측에 타코미터가 가게 됐는데, 그렇게 전체 화면으로 타코미터가 있을 때 기어 단수가 보입니다. 타코미터도 좀 얘는 보면은 이제 종류가 많아요. 공기압을 보여주는 게 있고, 또 뭐 이 현재 부스트 압력, 네, 근데 이제 미니멈과 맥스로 보여주네요. 숫자는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주행 설정의 현황, 그런 거를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는데, 그런 데에서는 기어 단수 표시가 안 나오는데요. 순수하게 이제 여기 전체 화면으로 타코미터로 채워질 때, 그때는 이제 나오게 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요.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클래식에서도 뭐 마찬가지겠죠. 네, 클래식으로 바꾸면요, 역시 클래식에서도 이렇게 전체 화면이 타코미터로 되어 있으면은 기어 단수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보이는 항목의 종류는 테마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디자인이 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차를 타시면 제가 했던 것과 같은 오해를 하실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행 중에 좀 뭐라 그럴까, 감세력 변화를 좀 느껴볼까요? 지금은 컴포트 모드이기도 하고, 여기 이제 오른손 아래가 있는 이 쇼 업서버 모양의 그림, 그거에 불이 아무것도 안 켜져 있죠. 그러면은 가장 이제 편안한 상태인데요. 네, 이렇게 가장 편안한 상태로 주행을 할 때에는 일상으로 좀 주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수준의 그런 승차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지나갔던 것과 같이 계속 노면 변화가 있는 그런 데서는, 네, 얘가 스포츠 세단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만, 이렇게 거부감을 줄 만큼은 아니다 하는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서스펜션이, 네, 폭신폭신함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이 다리 연결 이음매를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엉덩이 쪽에서 아주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렇게 그냥 토닥거림만 느낄 정도이고요. 네, 거기에서도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그걸 타고 넘어가네요. 이번에는 요거를 좀 중간 단계로 해볼까요? 중간 단계로 해봤을 때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지금처럼 노면 상태가 좋을 때는, 네, 아까 제일 컴포트였을 때랑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좀 길이 조금 더 안 좋아져야지 본성을 드러낼 것 같아요. 이 차의 브레이크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앞에가 이제 6피스톤의 모노블록 캘리퍼를 쓰고 있고, 뒤는 이제 1피스톤의 플로팅 캘리퍼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디스크가 크고 거기에 이제 드릴로 타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방열성이 좋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얘도 어찌됐든 사륜구동이긴 하지만은 전륜구동 베이스이기 때문에 앞바퀴 쪽에 조금 더 많은 브레이크가 더 강화되어 있죠. 네, 이렇게 브레이크 패드를 밟으면요, 네, 이렇게 발가락만 까딱해가지고 이렇게 폭 쓰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거기에서부터 조금만 더 힘을 주면, 그러면 굉장히 묵직한 제동력이 금방 살아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서스펜션을 네, 중간 단계인 스포츠로 하고 있는데도요, 승차감 이 정도면 좋은데요. 자, 그럼 동일 조건에서 스포츠 플러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이 노면 변화에 그거를 다 이 차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또 그거를 운전자의 몸에까지 그렇게 전을 해주는군요. 네, 그런 특성은 있네요. 길이 좀 안 좋아져 봐야, 네, 조금 차이가 더 극명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니야, 꼭 그렇지 않군요. 지금처럼 조금만 노면 변화가 있어도요, 이 감세력의 스포츠 플러스는 운전자에게 그거를 잘 전달을 해줍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 차로 감세력을 제일 높여 놓아도요, 이렇게 일반 도로에서 타기에
별로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플러스에 놓더라도 여전히 그 유연함은 좀 살려져 있어요. 네, 그런 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제 하체 느낌에서만큼은요, 이 차가 어떤 괴물이라는 티를 좀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탈 때는 조금 젠틀하게 느껴지는데, 또 와인딩 로드에서 이따가 타보겠지만 거기에서 해보면은 또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그거는 좀 주목을 해야겠네요. 다시 원래대로 이 컴포트 세팅으로 이렇게 와보겠습니다. 댐퍼 버튼을 누르는 게 그런 정도의 차이를 보이네요. 스포츠 플러스일 때, 제일 높은 스포츠 플러스일 때와 컴포트일 때는 차에 이제 CLA인데 AMG 배지를 붙인 것 같은 차와 안 붙인 것 같은 차, 그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스포츠 플러스로 하더라도 이 일반 도로에서 부담스럽지 않다 하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스포츠 모드를 조금 더 타볼게요. 이 스포츠 모드를 넣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주행 중이던 속도에서 기어를 한 단 낮추는 것 뿐만 아니라 속도가 낮아질 때 시프트 다운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합니다. 스포츠에만 놓더라도요. 네, 지금 이렇게 바로 5단에서 4단으로 낮춰지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 시프트 업도 아래 단수에서 회전을 조금 더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윗단으로 계속 넘어가는 특징을 보여주네요. 그래서 이 스포츠 모드는 어떻게 보면 그 잠깐 기분 내고 싶을 때, 근데 굳이 누군가와 뭐 배틀을 한다든지 앞에 누군가를, 다른 차를 응징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쓰면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스포츠 플러스를 한번 놔볼까요? 아, 네, 노면이 안 좋을 때는 네, 그 단단한 티를 내네요. 역시나 네, 승차감이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었던 거는 잠깐 방금 제가 변속기를 내가 수동 모드로 바꿨나 싶을 정도로 낮은 기어에서 좀 머무르는 시간이 좀 깁니다. 레이스로 한번 해볼까요? 아, 레이스는 네, 레이스는 팝콘이 터지는군요. 네,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제가 이 댐퍼의 설정은 분명히 3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스포츠 플러스에서 이게 두 개의 불이 다 켜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레이스를 놓으니까 그 안에서도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느껴지기에 정말 좀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네, 레이스를 놓으니까 분명히 표시상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볼게요 한번. 스포츠 플러스나 레이스나 여기 보이는 이 뭐라 그러죠, 이거를 댐퍼 컨트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표시상에 똑같이 스포츠 플러스인데요, 근데 좀 안에서 느껴지기에는 레이스가 더 단단한 것 같습니다. 뭐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몸에 느껴지는 게. 코너가 많은 길에 빨리 좀 차를 가지고 가보고 싶네요. 그리고 이 노면 소음은요, 이 차가 이제 미쉐린 PS4S 타이어를 꼽고 있고요, 앞뒤가 255 사이즈를 갖고 있어요. 동일하게 3519였더라고요 근데 노면 소음은 좀 있는 편입니다. 뭐 타이어 자체가 PS4S가 시끄러운 타이어인 편이긴 하지만 꼭 타이어 때문만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요거는 제가 시청자분들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공조장치를 끄면 이 내기순환 버튼이 눌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눌러도 빨간 표시가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공조장치를 키면 그때는 당연히 이제 되죠.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오프를 하잖아요. 오프를 하면은 이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조장치를 끄면 무조건 외기 유입으로만 되는 것인지, 그게 좀 제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미세먼지가 외부에 많으면, 지금도 되게 많죠. 네, 갑자기 추웠다가 따뜻해져 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공조장치는 안 켜지만
네, 요거는 내기 순환으로 놓고 싶은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이 표시되는 걸로 봐서는 그럼 그게 안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혹시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아시는 분의 댓글을 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무지함을 좀 깨우치는 데 도움을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제 이 차가 주행과 관련된 표시에서요, 좀 재미있다고 느껴지는 게, 변속기 오일 온도까지 좀 표시를 합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얼만큼 이상이 되면은 조금 운전자가 페이스를 낮춰야 된다라는 그런 경고를 좀 해주는 특징이 있네요. 뭐 엔진 오일 온도는 당연히 있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엔진 출력과 토크의 표시가, 출력은 킬로와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토크는 이렇게 뉴턴미터로 돼 있는데, 요거는 좀 단위를 바꿀 수 없는 것인지 좀 모르겠는데요. 이거 좀 제가 찾아볼게요. 설정에서 어디 있을 것 같은데, 단위, 킬로미터, 마일 이런 것만 있고, 다른 그거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킬로와트는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전기차가 많아지면서 킬로와트 단위에 우리가 좀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 마력에 익숙하단 말입니다. 근데 요거는 향후에 좀 그런 친절함도 보여주시면 어떨까 하는 것을 좀 메르세데스 AMG 측에다가 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미세먼지가 심하네요. 그러니까 얘는 좀 시내에서만 이렇게 설렁설렁 타보면요, 일단 엔진음은 굉장히 박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차가 그 시내 주행할 때 제일 스포티하게 느껴지는 요소인 것 같고요. 이 박력이 있는 그러니까 앞쪽에서 들려오는 소리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에 반면에 뭐 스티어링도 가볍고 승차감도 좋고 이래가지고 여전히 메르세데스 벤츠는 AMG라고 하더라도 뭐 안락함이라는 그 핵심 가치는 좀 손에 어느 정도 쥐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저런 맨홀 뚜껑 이렇게 치고 넘어갈 때도요, 뭐 별로 안락함이 달라지질 않아요. 이렇게 차가 멈추잖아요. 이제 벤츠 차들은 똑같죠. 이렇게 멈춘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 한번 꾹 다시 밟으면 홀드가 이렇게 걸리죠. 홀드를 풀으려면은 다시 한번 꾹 밟으면 이렇게 되고요. 그런 점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여기 이제 그 마우스 패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 왼편에 다이나미라고 써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주행 모드 토글 스위치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스티어링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 센터 콘솔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기어 버튼도 스티어링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또 ESP 버튼도 여기 이렇게 있고, 그게 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요 스티어링에서 이 돌리는 걸로 하든지, 아니면 똑같이 한 세트를 여기 센터 터널에다가 이렇게 마련을 해 놨네요.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갈 때는 정말 편해요. 근데 여전히 소리만큼은 컴포트에서도 박력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낙차가 큰 노면을 좀 천천히 치고 넘어갈 때는, 그럴 때는 좀 이렇게 튕기는 때가 있네요. 이제 겨울철이 지금 돼 있으면서 제 눈길에서 2단 출발이 되는지를 좀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멈춘 상태에서 2단이 선택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 되는군요. 서 있을 땐 2단에서 출발하는 게 안 돼요. 그러면은 혹시 여기 빙판 주행 모드로 놨을 때 2단 출발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때도 따로 2단 출발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DCT이다 보니까 출발은 항상 1단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의 이제 회전 반경을 한번 좀 볼게요. 잠시 뒤에 유턴을 할 건데요. 이 차는 사륜 구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뒷바퀴에 좌우 구동력 배분하는 LSD에 해당하는 장치가 이제 양쪽에 클러치 세트로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게 그 회전 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턴을 시작을 할게요. 스티어링을 다 감아 놓고 가보겠습니다. 얘는 딱 이 좁은 차선 기준으로 3개를 꽉 채워서 할 수 있네요. 회전 반경은 작은 편입니다.